쿠팡이 무너지고 네이버가 이긴다. 팬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올림픽대로가 막 잠겨가지고 한강이 이렇게까지 차오르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 시가총액이 50조를 가뿐하게 넘어가지고 53조에 도달하고 있어요. 가자 네이버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카카오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주식은 36만 4천 원, 네이버 주가는 32만 2천 원.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네? 요즘 주린이들이 많다고 하길래 그게 아니고 이제 시총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시총은 네이버가 52조 8,928억, 카카오는 31조 9,760억 정도. 아직은 네이버가 1.6배 이상 큽니다. 네이버가 왜 이렇게 약진하고 있느냐? 물론 언택트 트렌드 이후에 네이버가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커머스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특히 국내 이커머스, 네이버에게 이커머스란 뭐냐? 지식 쇼핑, 그리고 지식 쇼핑 기반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스토어, 이 양대식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로는 작년부터 신상인당님이 계속 핫하게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기 이런 거 하고 계시고, 스마트 스토어의 변형 버전인 브랜드 스토어, 그 다음에 해외 직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 2월 달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제 BCG라고 하죠. 얘네가 이커머스 핵심 역량은 검색이다. 그래서 네이버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냥 저희는 이때만 해도 네이버가 이제 다음 먹거리로 커머스를 골랐구나. 커머스까지 탈탈 털어먹겠다는 얘기를 네이버가 하는구나. 그리고 BCG가 네이버랑 같이 일하나? 네이버가 외주 파트너로 BCG를 골랐나? 갸우뚱 이러고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BCG가 고른 게 맞고, 조금 더 과격한 워딩까지 들어가요. 2월 달에 쿠팡이 무너지고 네이버가 이긴다. 이 정도까지 과격한 워딩까지 나오는 거죠. 최후의 승자는 네이버가 될 것이다. 이런 BCG가 아무리 네이버 편이라지만 하여튼 과격하고, BCG 김 대표님이 네이버가 리테일러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직접 상품 판매를 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자들은 네이버에 먹힐 것, 그러니까 네이버에 귀속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이버가 검색을 잡고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했고 초저가, 그러니까 사업자들을 극단적으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초저가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초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사업자들을 극단적으로 경쟁시키는 것과 네이버페이, 네이버 금융으로 이루어지는 수수료 체계까지 네이버가 완전 수직 계열화를 해서 일통을 했잖아요. 전화 일통을 하셨으니 거기에다가 네이버 아이디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죠. 극단적 편의성까지 갖고 있어서 네이버가 이미 이커머스 시장을 평정했고 독점 체제로 갈 것이다. 검색의 중요성을 모른 다른 사업자들은 이미 패배한 것,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죠.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2월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게 장기화되고 심지어 몇 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예상이 원래는 몇 년, 1, 2년 혹은 천천히라고 해도 1, 2년 이렇게 나올 거였는데 그냥 몇 달 만에 이게 확 가버린 거죠. 검색 공룡에서 쇼핑 공룡으로 네이버가 그냥 빠르게 변신을 합니다. 네이버는 이 공룡이라는 단어 굉장히 민감하게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일본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야후재팬과 라인재팬이 합병을 발표한 거죠. 원래 이게 되네 안 되네 좀 일본에서도 이게 과점자들끼리니까 있었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합병이 이제 승인됐다고 해요. 승인되면서 야후재팬도 온라인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조조타운이라는 데를 4천억엔, 그러니까 한 4조 3천억 정도에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후재팬도 당연히 이 검색 기반과 커머스를 밀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패션부터 진출을 한 거죠. 사실 패션부터 커머스 진출한 데는 우리나라에 예전에 G마켓이 오픈마켓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패션을 강조하면서 이제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야후재팬도 본격적으로 이제 이커머스에 들어왔는데, 이제 네이버 라인이랑 야후재팬이 둘이 회사를 합치자고 한 거죠. 일본에서 또 이제 간편 결제 이 시장을 보면은 그 야후재팬 계열의 페이페이라고 있어요. 페이페이가 간편 결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고, 후발주자로 라인의 라인페이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치기로 하면서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가질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편결제라는 게 우리 다 쓰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어느 한 사업자가 마켓시어를 과점하기 시작하면 다 그게 편해요. 그냥 어디 가도 모든 쇼핑몰들이 우리는 가면 네이버페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온라인 가면 다 네이버페이 붙어 있고 네이버페이로 하는 게 사실 더 편하죠. 네이버 접속만 하면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 왜 우리 어디서 뭘 샀는지 헷갈리잖아요. 가격 검색을 막 하다가 최저가 있는 데가 같아갖고 막 샀는데 헷갈려요. 내가 평소에 잘 안 쓰는 쇼핑몰이면 내가 저번에 산 거 같은데 그게 어디서 샀더라?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막 카드 명세서 봐. 근데 카드 명세서에는 그 쇼핑몰 이름이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이니시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디지? 이렇게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편결제는 어느 한 업체가 이제 과점하기 시작하면 쭉 가는데 굉장히 야후와 라인의 이제 합종이 일본에서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이 또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이커머스가 발달이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에 비하면 좀 더딥니다. 좀 보수적인 시장이어가지고 한 느낌상으로는 한 2년 정도 이커머스 시장이 느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온라인 점유율이 50%를 넘어가기 시작했다면 일본은 아직도 멀었어요. 오프라인 점유율이 뭐 60%, 7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넘어오지 못하는데 이제 아마 이건 인구 구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조금 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택배가 그냥 막 전국망 착착착착 가잖아요. 일본은 도쿄가 있는 이쪽 메인 섬도 있지만 오키나와 가려면 이제 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루씩 가야 되는데 물리는 뭐 배 타고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느린 부분,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택배가 좀 비싸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커머스 시장이 우리만큼 크지는 않은데 이제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커머스 시장이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설 거라는 건 뭐 야후재팬도 알고 있고 라인도 알고 있는 거겠죠. 네이버도 알고 있는 거니까 한국에서 한 것처럼 검색과 커머스에서 둘이 1위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확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라기보다는 네이버가 생각하는 글로벌이라는 게 어디 북미에 간다든가 유럽에 간다든가 그래서 구글이 떡 버티고 있는 본진 여기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권에서 일본, 대만 이런 쪽을 네이버가 진격하면서 네이버의 글로벌은 동아시아다 이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네이버의 특기가 있죠. 한 번 잡은 승기는 잘 놓치지 않아요. 우리 그 네이버 형은 그냥 알뜰하게 우리가 조금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굳히기를 되게 잘해.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단 1억 인구잖아요. 인구가 2배 정도 많고 소득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전체 그 시장 규모는 한 3배 정도 돼요. 그래서 네이버가 라인이 알뜰하게 이길 것 같다. 이 잡은 승기를. 그리고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에는 뭘 하냐면 이제 웹툰을 비롯한 IP 비즈니스 쪽으로 K컬처에 올라타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글로벌은 아직 유럽은 뭐 크게 없는 것 같지만 북미는 K컬처에 기반한 웹툰 등으로 한 IP 비즈니스를 하고 네이버의 글로벌화는 일본, 대만, 그다음에 동아시아권들을 한 검색과 커머스인데 그러면 야후와 그 라인의 연합 네이버가 일본에서 그럼 손쉽게 1위가 될 것이냐? 요거는 또 막상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에는 라쿠텐이라는 막강한 상대가 있거든요.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유일하게 고속 성장을 한 기업이에요. 라쿠텐이 또 안 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뭐 온라인 커머스부터 뭐 MCN까지 다 하고 있는데 라쿠텐 신용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일본은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은데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은 일본 국민들에게 발급하면서 아예 그 결제와 온라인 이쪽을 단단하게 가져갔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마존이 1위가 아니고 라쿠텐이 1위입니다. 아마존조차 라쿠텐의 아성을 못 넘었는데 야후재팬과 라인 연합이 과연 커머스에서 이쪽을 넘을 수 있는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라쿠텐, 야후재팬, 라인 한판 승부와 또 아마존도 우리도 이렇게 밀릴 수는 없어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일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지각이 이렇게 변동이 되겠구나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이쪽에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비즈니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네이버 형은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있고 뭐 대만,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한 번 잡은 승기,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다. 끈기의 네이버다. 너무 잘하니까 부럽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